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더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쌤 그거 아세요?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3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맞아요. 시간 정말 빠르지 않아요? 진짜 빨라요. 네. 근데 올해는 좀 6월부터 아무래도 만 나이가 적용되다 보니까 저는 또 앞자리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나이를 먹었지만 안 먹은 느낌이 강해요. 너무너무 좋지 않으세요? 사실 이 네. 대본을 보면서 느낀 건데 저보다 그래서 작가님이 더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 아까 대기실에서도 잠깐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난 아직 괜찮다. 앞자리가 중요하거든요. 공감되더라고요.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근로복지공단 채용 인턴 채용 네. 소식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뭐 근로복지공단 여러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공기업 중에 한 군데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 뭐 전국에 지사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네. 전국 단위로서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노리고 있을 것인데 대부분 다 이런 채용 소식을 좀 이렇게 뒤늦게 아는 경우가 있어서 네. 좀 오늘은 그거에 대한 꿀팁과 기출 질문을 한번 알아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 방학이어서 그런지 이 체험형 인턴직 채용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체험형 인턴직은 체험형인데 체험하는 게 별로 없다라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는 게 좀 한정적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맞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게 기간제 그리고 네.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도 아니고 잠깐 있어서 네. 그냥 뭐 이제 말 그대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있는 그런 인턴이란 말이죠. 네. 그냥 그런 친구들한테 대단한 일을 시킬까요? 어떤 그쵸. 기관도 사실은 중요한 정보를 주거나 대단한 일을 시키기에는 약간 맞아요. 거부감이 들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대단한 일을 하지는 않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걸 배우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럼 여기서 왜 소개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조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어떤 식의 아웃풋을 내는지는 사실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어요. 내가 아무리 그냥 주어지는 역할이나 일들이 너무 하찮고 사소한 거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뭔가를 발견하려고 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며 좀 더 많은 노력을 가하면요. 그 이상의 아웃풋은 나오는 것은 항상 그렇거든요. 네. 우리 삶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체험 인턴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네. 내가 내 손으로 만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배울 것들을 만들어가야지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서 많은 것들을 흡수하고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네, 맞아요. 항상 그 능동적인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 근로복지공단의 본사가 울산에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 채용도 그럼 울산 본사에서 근무할 분을 찾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사실 이제 제가 앞서 그 근로복지공단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국 단위로 지사가 많아서라고 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체험 인턴을 뽑게 되면은 이제 공통 채용, 뭐 이제 한 번의 채용 이런 걸로 해가지고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채용해서 지사로 뿌리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수지사라든지 안산병원이라든지 서울관악지사라든지 하는 곳에서 체험형 인턴들을 채용 중에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지사별로도 결국에는 체험형 인턴을 뽑았다가 그 친구들이 안 할래요 라고 하면서 도망가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곳에 취업이 돼서요 살짝 진짜, 피해가. 축하해 주세요 라고 하고 나간다든지 네. 하는 결혼 인원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채용 소식은요 사실은 이제 결혼 인원 채용이라고 봐도 무관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주목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네. 은근히 공기업들 중에서도 그냥 체험 인턴 뽑는다라고 해가지고 한 200명 뽑았다가 중간에 한 20명 정도가 결혼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그 숫자는 없어지고 네. 다음 채용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흔히들 이렇게 체험 인턴 공고를 띄우면서 수시 채용 개념으로 결혼 인원을 부가적으로 채용하는 소식을 하는 곳들이 몇몇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근로복지공단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체험 인턴을 이번에 서류에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진짜 가고 싶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기회가 안 닿았다라고 하고 포기하고 내년을 바라본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내가 정말 관심 있고 정말 가고 싶은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 해당 사이트의 채용 관련 소식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적어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결혼 인원에 대한 채용이 수시로 일어날 수가 있고 그런 데가 인원이 조금 적더라고 할지라도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무조건 한 번씩은 들여다보시면서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많은 인원을 채용하진 않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당연히 결혼 인원이니까 막 갑자기 네. 10명을 뽑았는데 10명이 다 동시에 도망갔다라고 네. 하면은 거의 뭐 추노꾼들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는 없고요. 네. 보통은 한 명 정도가 도망가면 도망갑니다. 도망간다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여러분들? 좋은 뭐 결과가 나와가지고 네. 이제 결혼이 발생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게 한 명 내지 2명 정도를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한 명, 두 명 내가 되겠어라는 생각이 들 텐데 네. 사실은 이제 5개월 정도의 근로 기간을 갖고 있는 체험형 인턴이다 보니까 그 한 명, 두 명이라 할지라도 기회가 계속 닿는다라고 한다면 지원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번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됐다, 서류 전형이 됐다라고 하면요, 그냥 간단하게 1차 면접만 보고 바로 인턴을 채용을 해줘요. 네. 그럼 여기서는 필기 시험도 따로 없고요. 그리고 내가 뭐 다른 엄청나게 대단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요, 이번 방학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를 정말로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를 끝내고 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결혼으로 들어갈다 할지라도 뭐 같이 근로하시는 분들이 이 친구 대단해, 훌륭해 라고 하시면서 추천을 해준다 그러면 우수 인턴으로 추천서도 받을 수 있고, 네. 그렇게 추천서를 받는다 라고 한다면 근로복지공단 들어가실 때는 가산점이 붙고, 혹은 5개월 이상 근무했다 라고 한다면요, 다른 공공기관들 중에서도요 5개월이나 6개월 이상 근무하신 분들에 한해서 뭔가 우대 조건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른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거에 또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한두 명이라는 거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럼 이 체험형 인턴 기준으로 면접에서 어떤 기출 질문들이 나왔는지 좀 궁금한데요. 체험형 인턴 면접 기출 질문, 근로복지공단 어떤 질문이 나왔을까요? 제가 아까 잠깐 조직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체험형 인턴들이 잘 모를 법한 질문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근로복지공단의 가장 큰 특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유가 어쩔 수 없이 NCS형 경험 질문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네. 된 건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가장 어려울 법한 질문이 한번 가져와 봤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조직 생활 중에 가장 좋았던 점과 어려웠던 점 하나씩을 이야기해보면 뭐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험형 인턴을 해보시는 분들한테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조직 생활이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조직 생활을 해보려고 지금 인턴을 들어가는 건데 네. 갑자기 조직 생활이라니 내가 뭐 생활을 뛴 것도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왔는데, 네. 이런 NCS형 공통 질문들이 자주 출제된다는 걸 좀 유념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 또 드려도 될까요? 네. 이 조직 생활에서 분명히 여러 가지, 지금 이거 시청하시는 네. 분은 대학 생활을 하시는 터라 조직 생활이 마냥 떠오르지 않을 텐데, 이제 우리 MC 분께서는 네. 조직 생활을 시작하시지 꽤 되셨잖아요. 그렇죠. 가장 좋았던 점과 어려웠던 점 한 가지씩만 좀 뽑아주신다면. 이게 기출 질문이었나요? 그렇죠. 우선 가장 좋았던 점이라고 하면, 어쨌든 제가 첫 입사를 하면은 그 환경이나 잘 모르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리고 사람별로 좀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조직 생활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선배나 이런 팀장님 계시다면은 좀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이 좋은 것 같고요. 나쁜 점은 사실 제가 적응을 잘하는 편이라서 조직 생활에서 나쁜 점은 잘 모르겠고, 아무래도 처음 이제 적응을 할 때는 모두가 어렵지 않을까요? 와, 이렇게 해서 면접에 합격하신 거군요. 확실히 알겠습니다. 네. 점수를 준다면 네. 저는 거의 뭐 90점 이상, 만점 가까운 점수를 줄 것 같아요. 예. 이게 사실은 뭐 신입이라고 한다면 제가 뭐 깔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적할 부분들이 조금은 발생할 수 있겠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건 이건 체험형 인턴을 뽑는 네, 자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질문에 대해서 이 정도 답변만 하더라도 저는 네. 엄청 훌륭하다 생각해서 점수를 많이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인턴들에게 가장 요구하는 게 이 조직 생활의 적응인가요? 그래서 이 질문하는 건가요? 제가 앞서 이제 NCS형 질문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네네.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질문이 많이 출제된다고 했던 거는, 여러분들이 공기업이라든지 공단이라든지 하는 데 지원할 때 면접 질문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시면 네. 우리가 흔히 보는 신입으로 지원할 때 필기 시험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NCS라고 한다면요, 기본적으로 뭐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네. 거기서는 하위 10개의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조직 이해 능력이에요. 그래서 질문 자체를 잘 분석해 보시면요, 그 NCS 하위 10개 항목들 중에 한 가지씩 질문이 출제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은 이 질문 자체는요, 조직 이해 능력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직 이해 능력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쌤? 어떤 기관이든지 사실은 조직 이해 능력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체험형 인턴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모르는 게 있으면 윗사람한테 물어본다든지 네. 배울 게 있다든지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네.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체험형 인턴으로 뽑아놓고 이것 좀 한번 해볼래요? 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모른다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방관하고 있고 퇴근 시간 되니까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거의 뭐 답답하죠. 네. 네, 그런 일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조직에서 어떻게 굴러가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 5개월 동안 뽑아놓고 나서 오히려 지사에 해가 될 만한 친구를 뽑을 수는 없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조직 이해도, 조직 적합도를 확인하는 질문이다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 질문에 정답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질문에는 정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답은 사실은 분명히 그쵸. 있을 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방관이라든지 네. 무책임이라든지 아니면 불성실이라든지 뭐 대표적인 예시로 좋았던 점이요. 뭐 사실 너무 다들 친절하셔서 네. 제가 지각을 한 10분 정도 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그냥 웃으시면서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렇게 넘어가 주시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나머지는 다 자율에 맡겨서 자율적으로 그냥 업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근데 이게 말은 좋고 진짜 정말 실제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그게 과연 근로복지공단에서 일하게 될 사람이 바라볼 조직의 모습과 일치하는 좋을 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죠. 좀 불성실해 보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도 좀 이런 내용의 답변이 좋다 하는 모범 답안도 있을 것 같은데요, 쌤? 제가 이제 MC분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뭐 이런 식으로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게 제가 점수를 많이 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네. 사실은 인턴스러운 면모가 보여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분들한테서 어떻게 보면 가이드를 받으면서도 네. 나도 성장할 수 있었고 새롭게 뭔가를 배워갈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네. 사실은 인턴을 채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거잖아요. 네. 근데 그 모습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근로복지공단에 들어와서도 이 친구는 뭔가 뭐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어떤 현안이나 문제에 대해서 항상 시시각각으로 보고를 잘할 거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준다고 해가지고 거부감을 느끼지 않겠구나라는 추론이 가능하겠죠. 근데 그런 추론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요 인턴으로서는 확실히 뽑을 만한 인재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인턴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자라는 게 핵심입니다. 네. 그런데 이 좋았던 점들은 뭐 어떤 식으로 대답을 잘 할 수 있겠지만 이 아까 말씀하셨던 안 좋았던 부분을 말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조금 피해간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함부로 얘기했다가 점수를 깎아먹을까 봐 그렇게 하게 되는데 맞아요. 어떻게 답하는 게 좋을까요? 항상 제가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답변 그 자체보다는 왜가 더 중요하다고 네. 이야기를 간혹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사실 답변을 할 때 그냥 답변 자체에만 힘을 주시기보다는 당위성과 합리성을 잘 상대방에게 있어서 설득을 당하게 만들면 그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하거든요. 뭐 대표적인 예시로 뭐 이제 규정이 있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조직은 규정이 있겠죠. 그쵸. 근데 규정이 정말 절대적일까요? 완전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아주 잘 갖춰졌을까요? 사실 그렇지 그렇지 않기 않을 수도 때문에 있죠. 네. 네, 우리나라 법도 계속해서 개정이 되고 네. 개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뭔가 바뀌어가는 시스템에 의해서 규정과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거는 사실 불편한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 사실은 근로복지공단도 사실 변화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요, 충분히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이어지는 꼬리 질문을 피할 만한 안 좋았던 점을 대답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딱 좋았던 점을 역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편리할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뭐 대표적인 예시로 여러분들이 좋았던 점 딱 이야기하면 조직 생활에 좋았던 점, 이 조직은요 혁신과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한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혁신과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아서 안 좋았던 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쵸. 네. 근데 다만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너무 뭔가 거부감이 들 수 네.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혁신과 변화라는 단어보다는 뭐 예를 들면은 안전과 규율 같은 단어들을 할 수가 있겠죠. 너무 안전이 중요해서 그런 안전들을 잘 갖추고 체계를 잘 갖추는 것이 가장 좋았던 점인데 근데 너무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새로운 시스템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입되다 보니까 네. 그것들에 맞게끔 뭔가를 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프로세스의 한계점이 좀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다. 네. 다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하니까 계속 변화하려는 모습의 조직이 또 다른 또 좋은 점이 될 수는 있었다. 그래서 안 좋은 점과 좋은 점이 공통적으로 하나씩 갖고 있는 거. 이거는 뭐 내가 일했던 조직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들도 갖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내가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갖고 있는 인재상이 어떤 모습인지, 인턴으로서의 자세와 면모는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얘기를 했을 때 조직 생활에 적합해 보이는 인재로 비춰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신다면은 네. 충분히 답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만 이걸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앞서 너무 좋은 예시를 보여주셨어요. 네. 사실은 이것도 그래도 좀 뭔가 나랑 괜히 좀 그런데 약간 이런 상황. 근로복지공단 까는 것 같고 네. 저희 꼭 들어가야 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사실은 점수를 주면은 뭐 플러스도 아닙니다. 네. 그렇다고 마이너스도 아니에요. 네. 뭐냐면은 그냥 피하는 거예요. 사소한 걸 이야기한다든지 피한다든지. 뭐 대표적인 예시로 방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네. 저는 뭐 딱히 조직 생활에서 불편한 건 없었어요 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러면은 플러스 점수를 주지도 않겠지만 마이너스도 그렇죠. 사실은 없겠죠. 네. 그래서 근데 연기가 중요해요. 그렇죠. 연기가 되는 분들은 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기 대상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네. 한다면요. 뭐 그 정도로 접근하셔도 괜찮고요. 네. 아니면 아예 사소한 걸 얘기하시면서 상대방을 피식하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은 다 좋았는데 네. 사실 뭐 점심 시간마다 네. 이 점심 뭐 먹을지 고민하는 게 네. 사실 쉽지만은 않더라. 이게 한정적이다 보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네. 상대방으로 하여금 조직 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라고 하면 공감이 공감되죠. 되실 거예요. 네. 그러면서 막 그냥 피식하면서 그냥 공감된다라고 네.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절대 나쁜 게 아닌 게 네. 인턴으로 근무하시게 되면요. 인턴한테 바라는 모습이 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직 생활에 잘 적응하고 이 주어진 역할이나 일들을 충실한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아침에 들어왔을 때 안녕하십니까 라고 밝게 인사하고 뭔가 힘들어할 때 옆에서 분위기도 네. 치열업하고 밥잘 먹고. 그쵸. 밥도 잘 먹고 막 뭐 먹고 싶다고 사달라고 하고 네.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인턴을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한테 바라는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소한 것들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끝으로 이 근로복지공단 체험형 인턴 채용에 지원하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근로복지공단을 여러분들이 사실 색안경 끼고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네. 직무가 될 수 있다. 막 많은 사람들 특히 산재 처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공단을 지원할 때 아예 포기하시거나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 안에서도 굉장히 일들이 다양합니다. 앞서 네. 제가 여수지사를 이야기를 했지만 네. 안산병원에서마저도 체험형 인턴을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단순히 산재 처리뿐만 아니라 뭐 이제 퇴직연금 가입이라든지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자산 운용팀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내가 좀 일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꼭 한번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로복지공단 체험형 인턴에 지원하시는 분들 오늘 많은 도움 받으셨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빅스쿨의 이건쌤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